안녕하세요. 생존예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후 가장 첫 번째 의문인 그렇다면 어떻게에 이어 그렇다면 어디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후 닥칠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알려드리면서 재난 대비와 더불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글을 많이 보게 되어 이에 대해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난과 피난을 염두에 두고 뭔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디부터 안전할까일 것입니다. 이전 재난 예언 영상에서 지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임박한 재난 사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명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근접한 수도권 도발 사태 발생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경기, 서울 등의 수도권역 피난민은 사태 발생 시 최단 기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는 공주와 세종입니다. 강원도 권역은 상주, 안동이 최단 시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따라서 피난을 대비함에 있어 경로를 설정할 때 각각의 위치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미리 설정하고 이전 영상에 언급한 사전 약속 장소를 개별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경로는 가능하면 큰 도로보다는 작은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하시는 게 실제 상황에서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압구정 기준 공주까지 젊은 사람 도보로 약 1박 2일, 아이나 노약자가 동반할 경우 2박 3일에서 경우에 따라 3박 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는 젊은 사람 12시간 이내, 아이나 노약자 동반 시 24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경기 북부의 경우엔 경로상에 통과 장애가 없을 경우 도보로 약 8시간에서 12시간 내외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자전거로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의 경우엔 경로상에 통과 장애가 없는 경우 도보로 약 18시간에서 20시간 내외, 자전거로는 8시간에서 10시간 이내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의 영동선 이북 지역의 경우 상주, 안동이 최단 시간 내에 도달해야 할 1차 목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도보로는 최소 2박 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언급한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4박 5일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지역 특성상 피난로 대부분이 표고차가 심하게 차이나는 구간이 많아서 자전거를 이용한다 해도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피난 상황을 염두에 두신다면 소형 오토바이나 전동 자전거 등을 구비해 놓으시면 강원도만의 특수 지형을 극복하고 단시간 내에 피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엔 최초 15분 내 출발은 3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하지만 30분 이후부터는 도로 상황이 매 분당 기하급수적으로 악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시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차량 이동이 오히려 도로에 고립되는 상황을 만들어 도보를 통해 이동하는 것보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근거리 화생방 상황이나 방사능 낙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피난보다 1차적으로 외부를 격리하고 집안에 대기하는 것이 더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각각의 지역에서 목표 지점에 무사히 도달하는 것이 성공하였는데
숙소나 재반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에 재난 구호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난 시에는 피난 중 취득한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 피난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재난 중 타인의 선행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생존예언TV 구독자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이타심을 잃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충청 이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피난 대책보다는 재난 대비 물품과 더불어 지역으로 몰려들어올 피난민들에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여유분을 마련하시는 게 최선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정부의 재해 대책을 보아온 경험으로 정부나 기관이 현재 갖고 있는 재난구호 대책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준전시 상황 또는 전시 상황급의 재난이 발생하면 그런 의심은 확신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재난구호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각자가 구호 자원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피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충청 이남의 지역의 관공서, 지자체 관련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본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대비되어 있는 재난 대비책이나 재난 대비 물품이 이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위기 상황을 대비해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동반된다면 후일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즉시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황 발생 시 즉시 물량을 수급할 수 있는 사업체나 기관 혹은 정부관리 미곡, 농산물 보관 창고 등의 현황을 파악해 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재난 대비책을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위한 약간의 마음속의 여유분을 따로 준비하신다면 정부 구호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1차 피난지역에서 생존에 성공하신다면 이후에 장기 체류를 위해 참고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피난지역 도착 후 어떤 지역에서든 1년 이상 장기 체류를 하게 되신다면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2차, 3차 재난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충청 이남 지역을 권장합니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는 서쪽 지역, 그리고 동남 서해안의 해안선 기준으로 최소 20km 이상 내륙으로 들어온 상대적으로 고지대인 곳에 머무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동 해안 지역의 경우엔 내륙으로 들어와야 하는 범위가 최소 30km 이상은 되어야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거주 지역이 악자가 붙는 산 아래는 대부분 적합치 않으며 일반적인 산속도 대지진 시 산사태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서 남해안 어디든 해안 인접 지역은 전 국토 그 어느 곳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며 대규모 저수지나 댐의 하류 중 붕괴 시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도 피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고층 공동주택 지역이나 지은 지 오랜 시간 경과한 주택의 경우엔 지진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기적으로 2차, 3차 재난에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 서초 지역과 경기도까지 이어지는 탄천 주변의 고층 아파트는 단층대와 지지를 감안하면 대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어디에 머물던 장기 거주를 하신다면 가능한 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어떤 방식의 분쟁에도 휘말리지 않는 것이 향후 자신과 가족의 생존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2, 3차 재난지역 관련하여 지역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1차와는 다르게 전국토가 영향권이며 지역 안에서도 생존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언급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이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